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3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행복한 뇌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리고 왜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고 계시나요? 신체적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우리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일 겁니다. 행복한 뇌의 습관의 저자인 로레타 브레유닝 박사는 우리의 행복감은 뇌 속의 행복 물질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뇌 속의 4가지 행복 물질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4가지 행복 물질은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그리고 세로토닌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각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이제서야 간략하게나마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뇌 속의 4가지 행복 물질과 로레타 박사가 제안하는 행복 물질을 촉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파민. 첫 번째 소개할 행복 물질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솟구치는 흥분감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레카라고 외치는 순간이나 드디어 해냈어 라고 외칠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하지만 이 물질은 이미 충족된 욕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찾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뇌의 습관의 저자 로레타 박사는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쪼개야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요. 행복물질은 눈앞에 결과가 보일 때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굶주린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음식을 발견했을 때 이미 행복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행복물질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점이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큰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든 승진하는 것이든 또는 관련 산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다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의 보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큰 목표를 작은 목표들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설계하면 최종 목표에 다가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목표를 작게 쪼개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엔돌핀. 두 번째 행복물질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일종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치거나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엔돌핀은 마라톤 선수가 느끼는 러너스 하이나 거친 운동 후에 느껴지는 상쾌함처럼 주로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웃거나 울 때도 분비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순한 운동이라도 정기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2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회사나 집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고 휴식 시간에 잠깐 스트레칭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산책을 할 수도 있겠죠. 산책을 하실 때에는 즐겁고 재미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는 잠깐 산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옥시토신. 세 번째 행복물질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안정감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레타 박사는 옥시토신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에 의해 켜지고 우리의 신뢰감은 과거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끔 상대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의 이유는 과거에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경험이나 배신당했던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립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작은 접근으로 차근차근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 한 사람씩 매일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노력이 이어지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이 신뢰하는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작은 접근, 작은 신뢰로 옥시토신이 주는 포근한 안정감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로토닌. 네 번째 행복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느낌, 그리고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느끼게 합니다. 적당하면 협동과 이타심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면 타인을 깎아내리고 아나무인적인 감정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상태가 위협받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오히려 남들을 깎아내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상태가 위협받는 분야가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 심리적 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가치를 올릴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결론. 오늘은 신체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적 건강, 행복감을 지배하는 우리 뇌 속의 행복 물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레타 박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평소 뇌 속의 행복 물질을 자극하는 습관을 통해서 행복한 뇌도 훈련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제 안에 새기고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요즘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제 안의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알아본 4가지 행복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복한 뇌를 만들어갈 여러분들만의 습관 하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32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